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6일 오전 7시 10분쯤 울산 앞바다를 거쳐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한반도를 통과했지만 경남과 부산, 경북 등 태풍 영향권에 들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자세한 현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태풍 흰남노는 경주와 포항을 지나가면서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사망과 실종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저수지 범람과 붕괴 위기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신병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6일 오전 9시 51분쯤 경주시 진현동 한 주택에서 80대 여성이 밀려든 토사에 깔려 숨졌습니다. 6일 오전 7시 57분쯤 포항 남구 오천읍 도로에서 7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돼 1시간여 만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른 한 명도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울산에서는 6일 새벽 1시쯤 25세 남성이 울주군 남천교 아래 하천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포항에서는 남구 인덕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빼러 간 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물을 빼고 있다며 실종자를 3명에서 7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형산강에 홍수경보가 내려지면서 경주에서는 주민 2,400여 명이 급히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내남면 2조천 범람으로 2조 1, 2와 1위 주민 580여 명이 대피했고 건천읍 송선저수지 범람 위기로 하류 건천천 인근 주민 1,8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강동면 왕신저수지 붕괴 위험으로 주민 80여 명이 강동복지회관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저수지가 붕괴돼 버리면 다 빠져 나올 데가 없어요. 우리는 놀래가지고 그래가 난 피신을 넣었습니다. 경주 나들목 인근 도로가 침수되면서 차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강동 위덕 삼성 아파트와 유금리 마을회관 등 경주 지역 지하차도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강풍으로 내남면 사무소 태양열 시설이 파손됐고 양남면 동남로와 외남로도로 송선저수지 국도 20호선 도로가 유실됐습니다. 청도 우문면의 한 주택에서 주민 2명이 밤사이 폭우로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경북 지역 농작물 침수 피해 면적은 115헥타르가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네, 태풍 흰남노는 예상했던 시간보다는 빠르게 우리나라를 벗어났습니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는 파도가 방파제를 넘으면서 해변가에 있던 일부 상가를 덮쳤습니다. 피해 현장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뻥 뚫려버린 상가. 하판과 외부 장식이 위태롭게 걸려있고 내부에는 물건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핥히고 간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일대 상가 모습입니다. 미리 예고됐던 태풍. 가게 전체를 하판으로 틀어막고 천막까지 둘렀지만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하판은 종이장처럼 찢겨져 나갔고 철골 구조물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또 내부 벽은 강한 충격에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친 파도는 순식간에 방파제를 넘으면서 거대한 물폭탄으로 변했습니다. 가게 주변으로 연석들이 나뒹구는 모습은 태풍 당시 위력을 실감케 합니다. 가게까지 들이친 물에 내부는 폭탄을 맞은 듯 변했습니다. 태풍만 오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상인들은 망연자실합니다. 장사도 못하고 보수도 해야 되고 괴롭지. 차밭대 안에까지 다 치고 들어와가지고 큰 거 먹을 때마다 또 쳐다봐야 되고.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갔지만 파도가 방파제를 넘으면서 한꺼번에 수백 톤의 물이 상가 쪽으로 쏟아집니다. 이 때문에 마린시티 일대 상인과 주민들은 피해 예방과 안전을 위해 자수벽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네, 부산은 또 광안리 해수욕장을 비롯해 송정 해수욕장, 미포항 등 해수욕장 인근 해안가 주변으로 피해가 컸습니다. 네, 일부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공포의 밤이었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입니다. 상가 쪽 도로는 바닷물이 흘러넘쳐 물바다가 됐습니다. 폭풍 해일로 아스팔트 도로 곳곳이 파손됐고 신축 공사장도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보도블럭은 파손돼 긴급 복구에 들어갔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횟집은 정전으로 물고기가 폐사했습니다. 바닷물이 덮치는 바람에 이 전기가 가는 바람에 엑사이나 뭐나 이 불화가 안 나와서 고기가 좀 많이 죽었습니다.
송정 해수욕장 인근 바닷가 횟집 역시 월파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파도가 건물을 집어삼키고 밤새 가게를 지켰지만 피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집이 무너질 것 같이 막 크게 소리가 나면서 그 앞 유리 부분에 해가지고 이래 크게 유리하고 다 부서졌더라고요. 펜션 등 해안가 인근 건물 역시 큰 수해를 입었습니다. 주민들은 막을 수 있었던 피해라며 아쉬움을 털어놨습니다. 예, 뭐 구청에 지금 민원을 우리가 수차례 엮고 했는데도 저 횡단보도 물길이 지금 안 나 있는 상태에서 물이 자꾸 이렇게 차들어오고 하니까 또 피해가 심하고. 순식간에 부산을 관통한 태풍 흰남노, 부산 지역 해안가 곳곳에는 수마가 핥히고 간 상처들이 깊게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영도고 해안가 역시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특히 감지 해변의 도로와 가게, 주택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돌덩이의 습격을 받아 초토화됐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거대한 파도에 유람선 선착장이 반으로 뚝 갈라졌습니다. 해안가 인근 도로는 돌덩이들로 뒤덮였습니다. 해안가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상가 옆쪽입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밀어도 끄덕하지 않는 거대한 돌이 여기까지 굴러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태풍 당시 파도의 위력이 얼마나 거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게도 초토화됐습니다. 건물 1층 내부는 돌과 흙이 들어차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뼈대만 남은 곳도 있습니다. 기자재라는 게 식자재라는 게 다 부서졌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개인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이 도로하고 이 복구하는 것 이게 오래 많이 걸려요. 일부 가게는 도로에서 떨어진 거대한 아스팔트 덩어리가 덮치며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 임시로 취해둔 안전 조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보다시피 지금 아수건 이렇게 큰 게 전부 다 날라왔어. 그러니까 이게 태풍이 올라온 것도 알면서도 저녁 늦게 9시까지 이렇게 도로공사하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지 말라고 태풍 올라온다고. 인근 주택들도 피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해안가가 아닌 주택가입니다. 이 마을 안쪽까지 거대한 돌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주택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감지 해변. 주민들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앞에 방파제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이건 연중 행사라. 영도군은 중장비를 투입해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바짝 긴장하고 있었던 강원 지역은 큰 피해 없이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난 집중호우에 이어서 이번 태풍으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 위험은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강원 지역. 수해 복구도 하지 못한 채 태풍 흰남노를 만났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도내 곳곳의 도로가 물에 잠겼고 나무가 쓰러지거나 토사가 유실되는 등 시설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누적 강수량 27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 등 안전사고 위험은 더 커졌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약해진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앞으로 서 있던 마당은 물론 담벼락이 무너져 내렸고 옆으로는 나 있던 길까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횡성과 홍천 등 지난 집중호우 당시 피해가 컸던 지역은 2차 피해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복구 작업이 끝나지 않은 터라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습니다. 제가 깨봤을 했는데 글로 물이 들어갈까 봐 일로 좀 빼는 거예요. 뚝뚝 넘치고 도로도 다 파이고 거의 그랬죠. 걱정이 돼요. 산림청은 태풍이 지나간 7일 이후에도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도내 지자체들도 혹시 모를 집안 붕괴나 산사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곳을 미리 예측해 놓은 곳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제부터 계속해서 예찰 활동을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비가 내린 강원도. 태풍은 지나갔지만 산사태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태풍 흰남노의 강도가 역대급이라는 소식에 걱정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요. 우려와 다르게 전남 지역의 피해는 비교적 가벼운 정도에 그쳤습니다. 네, 태풍 피해 예찰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면서 재해 취약 지역 피해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태양광 시설물이 형체를 알 수 없이 부서져 도로와 인도비를 점령했습니다.
갓길에 주차돼 있던 트럭은 무너진 태양광 시설물에 그대로 깔렸습니다. 빌라의 건물 외장재였던 벽돌들이 강풍에 무너져 내렸고 튕겨나간 벽돌이 주변 차량 위로 우박처럼 떨어졌습니다. 무너진 소리로 쿵쾅하고 무너진 소리 나가지고 나와서 보니까는 건물 외벽이 무너지고 있으면서 그 이후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주민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일단 대피를 시킨 상태에서 11호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전남에는 171건의 시설물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가로수가 쓰러져 통행 장애가 발생한 게 79건, 주택 피해는 14건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전봇대와 변압기가 파손되면서 순천과 여수 등 지역에 전기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이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드는 새벽 3시를 기점으로 현장 총력 대응에 나선 게 주요했습니다. 인명피해나 큰 침수 지역은 없고요. 가벼운 그 피해로 한 7건 정도 접수가 됐고요. 정전이 좀 있고 다행히 미리 예찰을 하고 준비했던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전라남도는 농작물 침수와 벼 쓰러진 피해, 낙과, 양식장 파손 등 농수산 분야 피해를 집중 조사하고 응급복구에 나설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태풍 북상 소식에 또다시 침수 피해를 입지 않을까 전전긍긍했던 반지하 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네, 태풍이 지나간 후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찾아가 봤습니다. 손성희 기자입니다.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6일 오전, 서울의 한 반지하 밀집 지역입니다. 태풍에 대비해 설치해놓은 물막이판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벽돌로 작은 틈새를 막아놨고요. 물막이판을 한 번 더 덧댔습니다. 5식구가 사는 반지하 주택을 가봤습니다. 하루 만에 취재진을 다시 만난 주민은 수해 걱정에 잠 한숨 못 잤다면서도 피해가 없어 다행이라며 마음을 놓습니다. 꼬박 자던데도 날씨 보니까 화창하던데요. 하천을 끼고 있는 또 다른 주택가. 지대가 낮아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물난리가 걱정되는 상습 침수 피해 지역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반지하 주택에 사는 주민은 역대급 태풍 소식에 하루하루 불안한 심정이었지만 불광천이 조금 불안하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좀 조금 전에 이 태풍 전에 만약에 저기 계단까지 올라오더라고요. 태풍이 별탈 없이 지나가 이제야 안도감이 든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피해가 하나도 없었어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괜찮고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이제.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5일 하루 동안 서울에 내린 비의 양은 119.8mm. 이번 태풍으로 주택 옹벽이 일부 붕괴되고 건물 지하 침수 신고가 40여 건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충남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지역입니다. 네, 11호 태풍 흰남노에 대한 걱정도 그만큼 컸는데요.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정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쏟아졌던 충남. 집과 농작물 등이 물에 잠기면서 36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 흰남노까지 북상하면서 주민들의 걱정이 높았지만 다행히 태풍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충남 지역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무사히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인해 주민 한 명이 주택 침수로 대피했을 뿐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거나 어선이 침수되는 등 6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생각보다 시간당 이제 많은 강우량이 집중된 게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이게 비 피해는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부여 청양 보령 쪽에 이제 비 피해가 많았는데요. 그쪽에 응급복구를 이제 거의 완료하고 토사 노출된 부분은 방수포로 덮고 바람 대응해가지고 이제 결수까지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아무래도 비 피해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남도는 태풍이 빠져나가면서 피해 복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시설물 피해가 컸던 만큼 각종 복원 작업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예상보다 빠르게 경남을 관통해 갔습니다. 우려와 달리 최악의 상황은 피하면서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네, 경남의 피해 상황을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해의 한 주택 공벽이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소방관들은 천막을 씌우며 피해 조치에 나섰고 주민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곳곳의 금이가 붕괴 직전에 담벼락은 안전을 위해 일부러 무너뜨렸습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창원의 한 8층짜리 건물입니다. 지난밤 태풍으로 인해서 건물의 외장재가 우르르 떨어져 나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을 위해서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리고 떨어져 나간 외장재를 치우고 있는 그런 작업이 한창인데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현장입니다. 그래 저기 바람 분기에 흔들리더라니까 저기 저 떼야 돼. 안 떼면 안 돼 지금. 이게 직선 안 내려오거든 떨지면은 이리 온다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야. 하여튼 아침에 내가 본 게는 저 사람과 못 자오나 싶더라고. 이곳은 또 다른 피해 현장입니다. 폭우로 인해서 양산의 이 공동주택 뒤편에 있는 산에서 많은 양의 토사가 흘러 넘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붉은색의 흙들이 쌓여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곳곳에서 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 흙들은 지금 이 도로를 따라서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차량이나 주차장이나 지금도 이 흙들을 모두 걷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갑작스럽게 6일 새벽에 이렇게 토사가 흘러 넘치면서 이 공동주택 4가구 11명이 인근으로 긴급하게 대피를 했습니다. 이 현장은 이렇게 먼저 흙을 다 걷어내는 작업을 가진 이후에 다시 이곳을 복구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녁에 소리 나서 나왔는데 토사가 흘러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제 시장님하고도 여기 와 계셔가지고 뭐 대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래서 저는 제 사업장 갔다가 그렇게 하고 왔어요. 태풍 흰남노가 경남을 강타한 5일과 6일. 경남에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300mm 안팎의 많은 비와 강풍이 불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소방에 접수된 신고만 600여 건. 주택은 물론 변전소도 침수돼 긴급 배수 작업이 진행됐고 간판은 떨어지고 나무도 신호등도 쓰러졌습니다. 정전 피해도 잇따라 경남 13개 시군 55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벼와 가수 등 농작물 862.4헥타르와 시설물 5.3헥타르도 피해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경남 지역의 태풍 피해는 추가 상황이 더해지면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네, 이어서 기상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이번 태풍이 예상보다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네, 오래 머무르지 않고 예상보다 빨리 통과한 거는 피해 측면에서는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풍이 이 정도 위치에 올라오게 되면 우리나라 상층에 부는 강한 제트기류를 만나게 되는데 원래 제트기류를 만나서 속도가 빨라질 걸로 당초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당초 예측보다 조금씩 자연현상 속에서 빨라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빨라진 거는 피해 영향을 받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훨씬 다행인 것입니다. 예, 흰남노는 지나갔지만 이후에 또 다른 태풍이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렇게 직접 강한 영향을 준 건 처음이지만 지난 7월에 그러니까 직접 오지 않고 변두리에서 이렇게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고 바람이 이런 것도 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직접 영향으로 통계를 잡거든요. 7월에 우리나라 3개의 영향을 줬고요. 8월에는 영향 준 태풍이 없습니다. 특이하게 이번 9월에 11호 태풍이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나라가 올해 이제 4개의 영향을 받았고요. 앞으로 10월 초까지 태풍이 한두 개 정도는 더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 태풍은 한반도를 빠져나갔지만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조속한 복구와 함께 추가로 예상되는 가을 태풍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